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이번 삼천 비기에서도 영양만 듬뿍 가져가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제5장 각변조에 관련된 내용입니다. FM과 PM, 주파수 변조와 의상 변조 계속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각 변조된 신호의 대역폭에 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비선형 변조에 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이전에 살펴봤던 AM 변조, 즉 진폭 변조에서는 선형 변조 방식이었던 것입니다. 선형 변조 방식이었기 때문에 변조된 신호의 스펙트럼 또는 대역폭을 우리가 쉽게 유추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메시지 신호를 MT라고 하고 그 MT의 스펙트럼을 MF라고 가정한다면 MT를 AM 변조한 신호의 스펙트럼은 MF가 플러스 방향으로 FC만큼, MF가 마이너스 방향으로 FC만큼 이동한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대역폭이 2배로 증가한다. 라고 우리가 쉽게 유추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진폭 변조와는 달리 각변조는 중첩의 원리가 성립되지 않은 비선형 변조 방식이라는 것입니다. 중첩의 원리가 성립하면 선형성이 성립하는 것입니다. 중첩의 원리라는 것은 수개의 원인에 의한 결과는 각각의 원인에 의한 결과를 더한 것과 같다라는 것입니다. 좌변항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좌변항은 M1t 플러스 적분기관이 0에서 t까지입니다. M1t 플러스 M2t를 FM 변조한 파형입니다. 우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M1t만을 FM 변조한 파형입니다. M2t만을 FM 변조한 파형입니다. 좌변과 우변을 비교하면 이 두 개의 수식은 같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적분이 이렇게 전개될 수는 없는 것입니다. 따라서 각각의 원인에 의한 결과를 더한 것은 수개의 원인에 의한 결과와 같지 않다. 즉 다시 말하면 M1t를 FM 변조한 파형과 M2t를 FM 변조한 파형을 더한 결과와 M1t 플러스 M2t를 FM 변조한 결과가 서로 같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선형성이 성립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앞으로 대역폭을 우리가 살펴보는 과정에서 수학적인 전개가 AM보다는 좀 복잡한 것을 알 수 있을 것입니다. 넬로우 밴드 프리퀀시 모듈레이션에 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협대역 FM인 것입니다. 협대역 FM의 조건은 KF가 굉장히 작은 값으로 가정한다는 것입니다. KF는 우리가 FM 변조에서 메시지 신호 MT에 비례해서 반송파의 주파수가 변화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때 반송파의 주파수가 변화하는 것과 메시지 신호의 비례관계에서 그 비례상수가 KF이었던 것입니다. 이러한 KF를 비례상수를 굉장히 작은 값으로 가정했을 때 그 변조된 파형을 넬로우 밴드 프리퀀시 모듈레이션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각변조는 선형 변조 방식이 아닌 것입니다. 비선형 변조 방식이기 때문에 비교적 후리의 변환이 굉장히 어렵고 또 대역폭 해석이 굉장히 복잡한 경우가 많은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것은 선형으로 근사시킬 수 없느냐 하는 부분입니다. 선형으로 근사시키면 해석이 간단해지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렇다면 선형으로 근사하기 위한 조건은 KF 비례상수가 굉장히 작다라고 가정을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협대역 FM을 수학적으로 전개하는 과정에서 필요한 부분입니다. 만약에 세타가 굉장히 작은 값이라고 한다면 코사인 세타, 즉 세타가 작은 값, 코사인 0도는 1이기 때문에 1로 근사할 수 있는 것입니다. 사인 세타, 세타가 굉장히 작은 값, 0에 가까운 값이다. 그러면 사인 세타는 거의 0에 가까워지기 때문에 굉장히 작은 값, 그 자체 세타로 근사할 수 있는 것입니다. 사인 세타를 0으로 근사할 수도 있지만 그러면 그 이후에 수학적인 전개가 없어지는 것입니다. 사인 세타는 세타로 근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FM 신호를 시간 영역에서 수학적으로 표현한 경우 적분이 항상 적분항이 들어가는데
표기가 곤란하기 때문에 앞으로는 GT로 대체하도록 하겠습니다. KFGT, KF가 굉장히 작은 값이라면 KFGT 역시 작은 값이 되는 것입니다. 다음 슬라이드에서 협대역 FM의 대역폭을 우리가 해석할 것입니다. 협대역 FM 신호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협대역 FM 신호를 시간 영역에서 수학적으로 표현한 결과입니다. FM 변조된 파형의 수학적 표현 A 코사인 2파이 FCT, KFGT 우리가 지금까지 많이 해석해 왔던 수학적 표현인 것입니다. 그래서 코사인 A 플러스 B를 코스 A, 코스 B, 사인 A, 사인 B로 전개할 것입니다. 따라서 첫 번째 항 코스 A, 코스 B에 해당하는 부분입니다. 두 번째 항은 사인 A, 사인 B에 해당하는 부분입니다. 여기서 KF가 굉장히 작다라는 조건을 대입하면 즉 그것이 협대역 FM 신호가 되는 것입니다. KF가 굉장히 작은 값이라고 가정했을 때 코사인 2파이 KFGT는 1로 근사할 수 있는 것입니다. 코사인 세타에서 세타가 굉장히 작은 값일 경우에 즉 다시 말하면 코사인 0도는 1이기 때문에 1로 근사할 수 있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사인 2파이 KFGT KF가 굉장히 작은 값이라면 이 전체가 작은 값이 될 것입니다. 따라서 0에 가까운 값, 즉 굉장히 작은 값 그 자체로 근사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를 대입하면 A 코사인 2파이 FCT만 남는 것입니다. 이 항은 반송파 그 자체인 것입니다. 두 번째 항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2파이 AGT 여기서 GT는 메시지 신호를 적분한 파형인 것입니다. KF 사인 2파이 FCT 코사인이 사인으로 변한 것 뿐입니다. 우리가 반송파를 사인으로 표현해도 문제가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메시지 신호가 FM 신호의 메시지 신호가 사인 파형의 진폭에 포함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 항은 GT를 AM 변조한 파형인 것입니다. 따라서 협대역 FM인 경우에 진폭 변조와 그 특성이 유사하다는 것입니다. 반송파 그 자체 메시지 신호를 적분한 것을 진폭 변조한 파형 AM인 것입니다. 따라 GT와 SFMTY 관계는 선형인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여기 GT 대신에 G1T 플러스 G2T를 대입한다고 해도 그 결과는 G1T를 대입한 항 플러스 G2T를 대입한 항 한 것과 같다. 선형성이 성립하는 것을 알 수 있을 것입니다. GT와 SFMT가 즉 FM 변조된 파형이 선형관계이므로 MT 즉 GT는 MT의 적분이기 때문에 MT와도 협대역 FM 변조된 파형은 서로 선형관계에 있다는 것입니다. 반송파 그 자체 GT를 진폭 변조한 것 AM 변조와 유사한 수학적인 표현이 얻어진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적분에 의한 대역폭은 적분을 하지 않았을 때의 대역폭, 신호의 대역폭과 차이가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DT분의 D, FT를 후리에 변환하면 FT를 후리에 변환하는 것에 J 오메가를 곱해주면 되는 것입니다. 적분인 경우에는 인테그럴 MT DT를 후리에 변환한 것은 MT를 후리에 변환한 것, MF를 J 오메가로 나눠주면 되는 것입니다. J 오메가분의 1로 적분을 바꾸면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적분했다고 해서 신호의 대역폭이 변화하는 것은 아닙니다. GT의 대역폭은 MT의 대역폭과 동일한 것입니다. 따라서 AM 변조된 파형이기 때문에 협대역 FM 신호의 대역폭은 AM과 동일하게 원래 신호의 대역폭의 2배로 변화된다는 것입니다. FM 변조라고 해서 대역폭이 크게 넓어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협대역 FM 이전 슬라이드에서 살펴본 내용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협대역 FM은 KF를 굉장히 작은 값으로 가정했을 때 그때의 신호를 협대역 FM 신호라고 하는 것입니다. KF를 굉장히 작다라고 가정했기 때문에 FM인 경우지만 주파수 편의가 매우 작은 경우를 고려한 경우입니다.
따라서 협대역, 좁은 대역에 FM이라고 이름을 붙인 것입니다. 협대역 FM 변조의 경우에 신호의 대역폭을 B라고 했을 때 변조된 신호의 대역폭은 2배로 늘어난다는 것입니다. AM 변조와 동일하다는 것입니다. 즉 다시 말하면 FM만의 특징을 다 잃어버리는 것이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협대역 FM은 지금 현재 상용 라디오에서 사용되는 방식이 아닌 것입니다. 이론적으로 존재하는 방식인 것입니다. 다음은 넬로밴드 FM 신호의 스펙트럼을 우리가 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스펙트럼을 구한다는 것은 후리에 변환하면 되는 것입니다. 넬로밴드 FM 신호의 시간 영역에서의 수학적인 표현인 것입니다. A 코사인 2파이 FCT 후리에 변환하면 1을 후리에 변환하면 델타 F, 5를 후리에 변환하면 5 델타 F, A를 후리에 변환하면 A 델타 F가 되는 것입니다. 코사인 2파이 FCT가 있기 때문에 프리퀀시 시프팅 시어럼에 의해서 크기는 반으로 줄고 2분의 A에 델타 F, A 델타 F가 플러스 방향으로 FC만큼, A 델타 F가 마이너스 방향으로 FC만큼 이동하는 것입니다. 후리에 변한 결과 쉽게 얻을 수 있는 것입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이 부분에는 sin 2파이 FCT가 곱해져 있기 때문에 J2, 2J분의 1이 되는 것입니다. 2J분의 2파이 AKF, 2파이 AKF가 되는 것입니다. 2파이 AKF 상수인 것입니다. t에 관한 함수 GT를 후리에 변환한 것을 GF라고 표현하면 sin 2파이 FCT가 곱해졌기 때문에 역시 프리퀀시 시프팅 시어럼 GF가 플러스 방향으로 FC만큼, GF가 마이너스 방향으로 FC만큼 이동한 스펙트럼이 되는 것입니다. 쉽게 우리가 후리에 변환 결과 직접 얻을 수 있을 것입니다. 여기서 GF는 MT를 적분한 것을 후리에 변환한 것입니다. 즉 GT는 MT를 적분한 것입니다. 적분한 파형의 후리에 변환은 원래 MT를 후리에 변환하는 MF를 J오메가, 즉 오메가는 2파이 F, J오메가로 나누어주면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GF를 MF로 표현하면 메시지 신호 MT의 스펙트럼으로 표현하면 J2파이 F분의 MF로 표현할 수 있는 것입니다. 미분과 적분의 관계 표현해 놨습니다. GF 대신에 J2파이 F MF를 대입하면 GF 대신에 J2파이 F MF를 대입하면 FM 신호, 협대역 FM 신호의 스펙트럼이 얻어지는 것입니다. 반성파 그 자체의 스펙트럼 플러스 FC 주파수 플러스 FC 주파수 2분의 A만큼 마이너스 FC 주파수 마이너스 FC 주파수 2분의 A만큼 존재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상수입니다. F분의 MF가 그냥 진폭 변조에서처럼 MF가 아니라 F분의 MF가 플러스 방향으로 FC만큼 F분의 MF에서 F 대신에 F-FC 대입한 것입니다. F분의 MF가 마이너스 방향으로 FC만큼 이동한 스펙트럼이 될 것입니다. 이러한 수학적인 표현을 그림으로 다음 슬라이드에서 우리가 표현해보면 여러분들이 쉽게 이해할 수 있을 것입니다. 넬로밴드 FM 신호의 스펙트럼을 그림으로 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메시지 신호의 스펙트럼을 가정했습니다. 대역폭이 B인 전송신호 MT의 후리에 변환인 것입니다. 우리는 넬로밴드 FM 신호의 스펙트럼을 그리기 위해서 플러스 방향으로 FC만큼, 마이너스 방향으로 FC만큼 이동하는데 MF를 그대로 이동하는 게 아니라 F분의 MF를 이동할 것입니다. MF 값을 F로 나눠주는 것입니다. 플러스 부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값을 이 제로 주파수 성분을 0으로 나누면 0으로 거의 무한대에 가까운 것입니다. 굉장히 큰 값이 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주파수가 점점 높아지는 것입니다. 점점 큰 값,
즉 F가 점점 커지니까 F가 점점 커지는 값으로 MF를 나눠주면 MF는 감소하는 파형이 될 것입니다. 마이너스 부분도 마찬가지일 것입니다. 제로 부분에 가까운 주파수로 나누어지면 굉장히 작은 값이기 때문에 무한대로 발산할 것입니다. 무한대가 될 것입니다. 점점 큰 값으로 나누어지기 때문에 F로 나누어주는 것이기 때문에 갈수록 수렴할 것입니다. 이러한 모양이 MF가 이러한 모양이라면 F분의 MF는 이러한 모양이 될 것입니다. 이러한 모양이 플러스 방향으로 FC만큼 마이너스 방향으로 FC만큼 이동한 파형인 것입니다. 이 자체는 반송파 그 자체의 스펙트럼인 것입니다. FC 성분 마이너스 FC 성분. 대역폭은 AM과 마찬가지로 EB가 되는 것입니다. 대역폭 그 자체는 AM과 다른 게 없다는 것입니다. AM과 다르다고 한다면 스펙트럼의 파형이 모양이 변했다는 것뿐인 것입니다. 넬로우 밴드 FM 신호의 스펙트럼의 특징에 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전 슬라이드에서 넬로우 밴드 FM 신호를 수학적으로 유도해 보았습니다. 그리고 그림으로 스펙트럼을 그려도 보았습니다. 그 결과 AM 신호와 동일하게 NFM 신호의 대역폭은 신호 대역폭의 2배라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또 NBFM 신호의 스펙트럼은 FC에서 무한대의 값을 갖는다는 것을 알 수가 있었습니다. F분의 MF가 플러스 방향으로 FC만큼, F분의 MF가 마이너스 방향으로 FC만큼 이동하는 경우이기 때문에 F가 제로인 경우, 즉 FC로 바뀌는 것입니다. 따라서 F가 제로가 되는 경우, 분모가 0에 가까운 경우 이 값은 무한대로 발산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FC에서 무한대 값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큰 문제는 되지 않습니다. F가 제로라는 것은 직류 성분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FM 라디오 방송에서 대상으로 하는 신호는 음성 신호인 것입니다. 우리 가청 주파수 대역은 대개 15Hz에서 20kHz까지 또는 20Hz에서 20kHz까지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직류 성분이 없는 것입니다. 따라서 분모가 0이 되는 경우는 없을 것입니다. 무한대로 발산하는 경우는 없을 것이다. 라고 우리가 분석할 수 있는 것입니다. 15Hz 이하, 즉 제로 주파수 성분은 그 크기가 0이기 때문에 무한대로 발산하지는 않는다라는 의미인 것입니다. 넬로우 밴드 PM 신호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넬로우 밴드 FM 신호에서 마찬가지로 넬로우 밴드 PM 신호의 스펙트럼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역시 AM 변조된 파형과 동일할 것입니다. 따라서 이러한 넬로우 밴드 PM 신호도 상용으로는 의미가 없는 것입니다. AM과의 차이가 없기 때문에 특별히 넬로우 밴드 PM 신호를 우리가 이용할 필요는 없는 것입니다. 넬로우 밴드 PM 신호는 PM 변조된 신호에서 KP가 매우 작다라고 가정하면 그 신호가 곧 협대역 PM이 되는 것입니다. KP가 굉장히 작다라고 가정하면 되는 것입니다. PM 변조된 파형의 수학적인 표현입니다. 물론 의상이 메시지 신호에 비례할 것입니다. 그때 비례상수 KP가 굉장히 작다라고 가정을 해서 코스 A 플러스 B를 코스 A, 코스 B, 사인 A, 사인 B로 전개한 다음에 KF가 작은 조건을 대입하면 넬로우 밴드 FM 신호 때와 마찬가지로 이러한 표현을 얻을 수 있을 것입니다. 반성파 그 자체입니다. 메시지 신호입니다. PM 신호에서는 메시지 신호의 적분이 없기 때문에 그대로 메시지 신호가 진폭에 포함되는 것입니다. 반성파입니다. 사인 2파이 FCT, 코사인 2파이 FCT 반성파인 것입니다. A 사인 2파이 FCT, A 코사인 2파이 FCT 반성파 그 자체에서 진폭이 메시지 신호에 비례하는 것입니다. 완벽하게 FM 신호가 AM 신호와 동일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스펙트럼을 구하기 위해서 후리에 변환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A 코사인 2파이 FCT 후리에 변환항 사인 2파이 FCT가 곱해지기 때문에 역시 프리퀀시 시프팅 시어럼 적용하면 되는 것입니다.
2파이 AKP는 상수입니다. 항상. 시간에 따라서 변하는 신호 MT를 후리에 변환하면 MF. MF가 플러스 방향으로 FC만큼, MF가 마이너스 방향으로 FC만큼 사인이기 때문에 2분의 1이 아니라 J2분의 1이 되는 것입니다. 이러한 스펙트럼을 다음 슬라이드에서 우리가 그림으로 그릴 것입니다. 반성파 그 자체의 스펙트럼. EJ분의 2파이 AKP 상수입니다. 상수. MF가 플러스 방향으로 FC만큼, MF가 마이너스 방향으로 FC만큼 이동한 파형이 될 것입니다. 넬로밴드 PM 신호의 스펙트럼을 그림으로 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메시지 신호의 스펙트럼을 가정하였습니다. 넬로밴드 PM 신호에는 반송파 그 자체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코사인 2파이 FCT에서 플러스 FC 성분, 마이너스 FC 성분이 존재하는 것입니다. 메시지 신호가 플러스 방향으로 FC만큼 이동하였습니다. 메시지 신호가 마이너스 방향으로 FC만큼 이동한 경우입니다. DSP-TC 신호와 그 스펙트럼, 특히 진폭 스펙트럼의 모양은 동일한 것이 되는 것입니다. FM의 특성, 즉 PM의 특성, 전혀 고려되지 않은 파형이 되는 것입니다. 협대역 각변조된 신호의 발생에 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협대역 각변조된 신호, 즉 넬로밴드 FM 신호나 넬로밴드 PM 신호는 AM 변조와 유사하다는 것입니다. 넬로밴드 FM 신호의 수학적인 표현, 시간 영역에서의 표현인 것입니다. 넬로밴드 PM 신호의 시간 영역에서의 수학적인 표현, DSP-TC 신호, AM 변조된 신호의 수학적인 표현. 첫 번째 항 동일한 것입니다. 두 번째 항에서 메시지 신호가 진폭에 포함되어 있는 것입니다. 메시지 신호가 진폭에 포함되어 있는 것입니다. 메시지 신호의 적분 GT가 진폭에 포함되어 있는 것입니다. 물론 마이너스 2파이 AKF, 마이너스 2파이 AKP 상수항인 것입니다. 크게 의미가 없는 항들입니다. 코사인 2파이 FCT가 사인으로 바뀌었을 뿐입니다. 반송파와 측파대, 즉 이 부분이 MT의 스펙트럼이 플러스 방향으로 FC만큼, 마이너스 방향으로 FC만큼 이동한 측파대에 관련된 항이 되는 것입니다. 반송파와 측파대가 코사인, 의상이 같은 파형이었으나 넬로밴드 FM이나 넬로밴드 PM인 경우에는 의상만 90도 차이 난다는 것입니다. 코사인이 사인으로 바뀐 것뿐이 없다는 것입니다. 대역폭은 EB, AM과 동일한 것입니다. 90도와 반송파와 90도의 의상차를 갖는다는 것입니다. 측대파 신호의 의상이 반송파의 의상과 90도 차이를 갖는다. 라는 특성, 차이뿐이 없는 것입니다. 따라서 넬로밴드 FM이나 넬로밴드 PM 신호는 AM 변조 방식과 동일하기 때문에 AM 변조기를 이용해서 발생할 수 있는 것입니다. 먼저 진폭 변조기를 이용해서 넬로밴드 PM 신호를 발생시키는 협대역 각 변조기의 구성에 관해서 알아보는 부분입니다. AM 신호 발생 블록 다이어그램입니다. 메시지 신호입니다. 메시지 신호의 반송파가 곱해질 것입니다. 즉 다시 말하면 MNT, AC, 코사인 2파이 FCT가 되는 것입니다. 반송파가 하나가 그대로 따라갈 것입니다. DSP, TC, 변조된 신호가 되는 것입니다. 협대역 PM 변조된 신호의 파형, 수학적인 표현입니다. 반송파 AC, 코사인 2파이 FCT 그대로 따라갈 것입니다. 두 번째 항입니다. 코사인 2파이 FCT가 아니라 마이너스 사인 2파이 FCT를 만들어야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AC 코사인 2파이 FCT 파형을 의상을 90도 시프트 시키면 마이너스 AC 사인 2파이 FCT가 되는 것입니다. 메시지 신호에 마이너스 AC 2파이 사인 2파이 FCT를 곱해주는데 나머지 상수 부분들 2파이 KP, 2파이 KP 곱해주면 되는 것입니다. 반송파 코사인 2파이 FCT 그대로 따라가는 항. AM 변조기와 PM 변조기 차이가 없는 것입니다. 1인데 상수만 있다는 것.
90도 이상 초원이기가 하나 더 들어간다는 것. 차이뿐이 없는 것입니다. 다음은 협대역 FM 변조된 신호의 발생입니다. NB-FM 신호의 발생에 관련된 부분, AM 변조기와 유사하다는 것입니다. 메시지 신호 적분할 것입니다. GT가 되는 것입니다. 넬로밴드 FM 신호 발생시키는 것입니다. GT 발생시킨 것입니다. 역시 사인항이 필요한 것입니다. 반성파 그 자체에서 의상을 90도 시프트 시키면 마이너스 AC 사인 2파이 FCT가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 항에서 우리가 상수 2파이 KF, 2파이 KF만 곱해주면 되는 것입니다. 물론 반성파 그 자체는 하나 그대로 따라갈 것입니다. 넬로밴드 FM 신호의 블록 다이어그램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AM 변조기와 유사하다는 것입니다. 와이드밴드 앵글 모듈레이션, 즉 광대역 각 변조에 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는 우리가 협대역 각 변조에 관해서 학습하였습니다. 협대역 각 변조에서는 진폭 변조에서와 동일하게 리니어리티, 즉 선형성이 성립하였던 것입니다. 선형성이 성립한다는 것은 메시지 신호, 즉 기저대역 신호의 스펙트럼 특성으로부터 변조된 신호의 스펙트럼 특성과 대역폭을 유추할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대역폭은 2배로 증가하고 스펙트럼은 반성파 주파수만큼 플러스 방향으로 또는 마이너스 방향으로 FC만큼 이동한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주파수 편이나 의상 편의가 작다라고 가정하였을 경우, 즉 KF나 KP를 매우 작다라고 가정하였을 경우에 더 이상 각 변조만의 특성은 없어지는 것입니다. 진폭 변조와 동일하게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KF와 KP를 작다라고 가정하는 것은 의미가 없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선형성도 성립하지 않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KF나 KP가 매우 작다라고 가정하지 않는 경우에 각 변조 방식을 광대역 각 변조 방식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FM인 경우에는 와이드밴드 FM, PM인 경우에는 와이드밴드 PM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광대역 각 변조에서는 선형성이 성립하지 않는 것입니다. 따라서 변조된 신호의 스펙트럼을 정량적으로 해석하는 것은 거의 불가능한 일입니다. 우리는 다음 슬라이드로부터 어프록시메이션, 즉 근사 해석을 통해서 변조된 신호의 스펙트럼을 해석하는 과정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와이드밴드 FM 신호의 스펙트럼에 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FM, 변조된 신호의 수학적 표현, 시간 영역에서의 표현인 것입니다. 우리가 수학을 좀 쉽게 풀기 위해서 코사인 함수를 복소 지수 함수로 바꿔서 표현하도록 하겠습니다. 코사인 함수를 복소 지수 함수로 바꿔서 표현하고 리얼 파트를 취하면 역시 코사인 함수가 되는 것입니다. 복소 지수 함수 부분 우리가 나누어서 표현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기서 A exponential j 2파이 FCT는 반성파 그 자체에 대한 표현인 것입니다. 쉽게 우리가 해석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 이 부분의 스펙트럼은 플러스 FC의 스펙트럼 성분 2분의 A 마이너스 FC의 스펙트럼 성분 2분의 A 쉽게 우리가 유추할 수 있습니다. 문제는 두 번째 항에 있는 것입니다. exponential j2파이 KFGT 복소지수 함수 위에 GT라는 또 다른 시간에 따라서 변하는 함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기서 GT는 MT의 적분인 것입니다. 복소지수 함수 위에 또 다른 시간에 따라서 변하는 적분 함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 항은 우리가 정량적인 방법으로 해석할 수가 없는 항이 되는 것입니다. 이 항을 근사시키는 것이 우리의 주요한 핵심 내용이 되는 것입니다. 다음 슬라이드는 exponential j2파이 KFGT를 과연 어떻게 근사 해석해서 그 스펙트럼 특성을 분석할 것인가에 관련된 부분입니다. 와이드밴드 FM 신호의 스펙트럼 계속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와이드밴드 신호의 스펙트럼을 우리가 구하기 위해서 exponential j2π kfgt를 무한급수로 전개하도록 하겠습니다. exponential j2π kfgt를 무한급수로 전개한 경우입니다. 무한급수에 관해서는 여러분들 공학, 수학, 급수 부분 찾아보면 쉽게 여러분들이 이해할 수 있을 것입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FM 신호 다시 표현하도록 하겠습니다. FM 신호를 우리는 해석을 좀 쉽게 하기 위해서 복소지수 함수로 표현한 것입니다. 물론 이 복소지수 함수에서 리얼 파트를 취하면 우리가 표현한 FM 신호와 동일하게 되는 것입니다. 코사인 함수를 얻을 수 있는 것입니다. A는 상수입니다. 리얼 exponential j2π kfgt 그대로 내려왔습니다. exponential j2π fct를 오일러의 공식을 적용해서 코사인 2π fct 플러스 j 사인 2π fct로 표현하도록 하겠습니다. exponential j2π kfgt 무한급수로 표현했습니다. 그대로 갖다 대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대입한 후에 전개하면 다음과 같은 수식이 도출되는 것입니다. 광대역 FM 신호를 수학적으로 우리가 표현한 것인데 근사를 통해서 무한급수를 이용해서 표현한 수식이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해야지 해석이 가능하기 때문에 이렇게 변형한 것입니다. 코사인 2파이 FCT 반송파 그 자체입니다. 2파이 KFGT, GT는 메시지 신호의 적분 즉 메시지 신호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사인 2파이 FCT 반송파인 것입니다. 반송파의 진폭에 메시지 신호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진폭 변주와 동일한 수식인 것입니다. 다음 수식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코사인 2파이 FCT 반송파입니다. 보내고자 하는 신호의 즉 GT의 항이 진폭에 포함되어 있는 것입니다. 역시 진폭 변조된 항인 것입니다. 진폭 변조된 항이 무한대만큼 많은 것입니다. 반송파 더하기 진폭 변조된 항, 진폭 변조된 항, 진폭 변조된 항, 무한대까지 지속되는 경우입니다. 따라서 강대역 FM 변조된 신호는 진폭 변조된 신호들의 합으로 표현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진폭 변조된 신호들의 합으로 표현되는 것입니다. 여기서 코사인 2파이 FCT는 물론 반송파의 주파수이기 때문에 단일 주파수 성분 FC와 마이너스 FC 성분이 되는 것입니다. 만약에 메시지 신호, 보내고자 하는 메시지 신호의 대역폭이 B라고 한다면 GT는 역시 메시지 신호의 대역폭과 동일한 것입니다. 적분한다고 해서 대역폭이 늘어나는 것은 아닌 것입니다. 그러나 여기서 G제곱 T, GN제곱 T, GN 플러스 1제곱 T 이런 항들이 무한대로 반복된다는 것입니다. G제곱 T의 스펙트럼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G제곱 T는 GT 곱하기 GT가 되는 것입니다. 시간 영역에서의 곱하기는 주파수 영역에서의 컨볼루션으로 바뀌는 것입니다. G제곱 T의 스펙트럼은 GF와 GF를 컨볼루션한 결과입니다. 대역폭이 B인 GF와 GF를 컨볼루션하면 대역폭이 2배로 늘어난다는 것입니다. 만약에 N제곱이 있는 항은 대역폭이 B의 N배가 된다는 것입니다. 무한대인 항은 대역폭이 무한대로 늘어난다는 것입니다. 광대역 FM 신호에서의 스펙트럼의 대역폭은 무한대가 되는 것입니다. 와이드밴드 FM 신호의 스펙트럼 계속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GN제곱 T 성분의 대역폭은 NB가 되는 것입니다. GN 플러스 1 제곱 T 성분의 대역폭은 B, 원래 신호 대역폭이 N 플러스 1배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무한급수로 전개한 것입니다. 따라서 N이 무한대까지 갈 수 있는 것입니다. FM 변조된 신호는 GN 제곱 T에서 N이 무한대로까지로 갈 수 있기 때문에 이론적으로 보면 대역폭이 무한대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메시지 신호 즉 기저대역 신호의 밴드입스가 B로 제한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FM 변조하면 그 변조된 신호의 대역폭은
무한대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무한급수 표현에서와 마찬가지로 각각의 항들은 무한대 쪽으로 가까이 갈수록 각각의 항의 값은 작아진다는 것입니다. 분모 부분에 n 팩토리얼 부분이 있습니다. 따라서 n 값이 커지면 커질수록 그 항의 값은 작아지는 것입니다. 만약에 무시할 정도로 작다라고 한다면 우리는 어프로크시메이션에 의해서 그 항들은 우리가 공학적으로 없는 것으로 취급할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디까지를 우리가 유효한 주파수 대역으로 볼 것인가의 문제는 우리가 다음 슬라이드에서 KF와 메시지 신호가 어떤 것이냐에 따라서 틀려진다는 것입니다. 즉 다시 말하면 이론적으로 보면 와이드밴드 FM 신호의 스펙트럼의 대역폭은 무한대이지만 작은 항들을 우리가 없는 것으로 0으로 제로로 가정한다고 한다면 FM 신호의 대역폭을 실제적으로는 유한한 것으로 우리가 처리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와이드밴드 FM 신호의 스펙트럼 계속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강대역 각변조된 신호에서는 메시지 신호의 변조 신호가 선형적이지 않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정량적인 해석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우리가 메시지 신호, 즉 변조하기 전의 신호, 기저대역 신호를 정연파로 가정할 것입니다. 정연파는 비교적 단일 주파수 성분이기 때문에 해석이 용이한 함수가 되는 것입니다. 정연파라고 가정을 하고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메시지 신호 MT가 정연파일 수는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금 말하고 있는 음성 신호가 전송되는 것이지 정연파가 전송되는 경우는 통신에서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그렇지만 정연파라고 가정을 하고 그 결과를 기본으로 해서 일반적인 신호, 음성 신호로 확대해서 우리가 그 결과를 유추하도록 하겠습니다. MT를 지금 단일 주파수 성분을 갖는 정연파로 가정하는 것입니다. 진폭이 A이고 주파수가 FM인 메시지 신호로 가정하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FM 신호의 수학적인 표현에서 보면 GT, 즉 MT의 적분항이 나오는 것입니다. 먼저 MT의 적분을 해두도록 하겠습니다. 2파이 FM 분의 1이 앞으로 나오는 것입니다. A는 그대로 있는 것이고요. 코사인이 사인으로 바뀌면 되는 것입니다. A 코사인 2파이 FMT를 적분하면 2파이 FM분의 A 사인 2파이 FMT가 되는 것입니다. 여기서 FM에서의 변조지수를 정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변조지수 베타는 원래의 신호의 대역폭 B분의 주파수 편의량, 주파수 변화량이 얼마만큼인가로 정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물론 주파수 편의량이 크면 변조지수도 커지는 것입니다. 베타는 B분의 델타 F로 정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와이드밴드 FM 신호의 스펙트럼 계속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메시지 신호를 정연파로 가정한 경우입니다. MT의 적분 역시 정연파가 될 것입니다. 변조지수는 B분의 델타 F라고 정의를 해야 했습니다. 메시지 신호의 대역폭 B는 FM인 것입니다. 메시지 신호에는 단일 주파수 성분, 즉 FM 주파수 성분이 있는 것입니다. FM에서 가장 낮은 주파수 성분, 제로 주파수 성분으로부터 FM까지의 대역폭, 결국은 밴드 입수는 FM이 되는 것입니다. 델타 F 주파수 편의는 주파수 편의량은 메시지 신호에 비례하는 것입니다. 그때 비례상수가 KF이었던 것입니다. 최대 주파수 편이면 결국은 MT에 비례하기 때문에 MT의 최대치에 비례할 것입니다. MT의 최대치, 즉 정연파 MT의 최대치, 코사인 2파이 FMT가 플러스 1이 되는 경우일 것입니다. 최대치는 A가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델타 F는 AKF가 되는 것입니다. FM 신호 다시 표현하도록 하겠습니다. FM 신호입니다. A 코사인 2파이 FCT 플러스 2파이 KF 인테그럴 MTDT, 인테그럴 MTDT를 GT로 표현한 것 뿐입니다. 여기서 GT를 우리가 MT의 적분으로 표현하였습니다. MT의 적분은 2파이 FM분의 A 사인 2파이 FMT가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GT 대신에
2파이 fm분의 a sin 2파이 fmt를 대입하면 a 코사인 2파이 fct, 여기서 베타는 b분의 델타 f가 되는 것입니다. 2파이 fmt가 되는 것입니다. 다시 복소지수 함수로 바꿔서 표현하도록 하겠습니다. 코사인 함수를 복소지수 함수로 바꿔서 표현한 것입니다. exponential j 함수로 표현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기서 exponential j 2파이 fct는 역시 반성파이기 때문에 해석이 어려운 항이 아닌 것입니다. exponential j 베타 sin 2파이 fmt, 이 항을 우리가 해석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exponential j 위에 gt가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mt의 적분 gt가 포함되어 있는데 우리가 메시지 신호 mt를 정연파로 가정하였습니다. 따라서 복소지수 함수 위에 정연파가 포함된 경우라 해석이 가능한 것입니다. 만약에 exponential j 위에 일반 함수 mt에 물론 적분이지만 일반 함수가 포함되어 있다고 한다면 해석이 불가능한 경우입니다. exponential j 베타 sin 2파이 fmt, 복소지수 함수 exponential j 오메가 t, sin 코사인 오메가 t 플러스 j sin 오메가 t, 주기 함수인 것입니다. 주기 함수인데 그 주기는 fm분의 1, 즉 t는 fm분의 1이기 때문에 주기는 fm분의 1인 주기 함수가 되는 것입니다. 주기 함수인 경우 어떠한 모양의 파형이라도 직류 성분과 코사인 및 사인의 기본파 성분, 그리고 그에 대응되는 고조파 성분들의 합으로 표현할 수 있다. 후리에 급수를 적용할 수 있는 것입니다. 주기 함수의 스펙트럼을 구하는 경우 우리는 후리에 급수로 전개하였습니다. exponential j 베타 sin 2파이 fmt는 시그마 n은 이코로 마이너스 무한대에서 무한대까지 후리의 급수의 계수가 되는 것입니다. C0, C1, C2, C-1, C-2 등등입니다. Cn의 exponential j 2파이 n fmt로 표현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정연파들의 합으로 표현할 수 있다. 그때 우리가 계수를 구하면 그것이 주파수 성분이 되는 것입니다. 후리의 급수 부분 다시 한번 여러분들이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여기서 Cn은 fm, 즉 t0분의 1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t분의 1 fm으로 표현했습니다. 인터그럴 마이너스 2분의 t0에서 2분의 t0까지 2fm분의 1에서 2fm분의 1까지 똑같은 표현입니다. 우리가 후리에 급수하고자 하는 함수 그대로 쓰면 되는 것입니다. 곱하기 exponential 마이너스 j 2파이 n fmt, 후리의 급수에 의해서 주파수 성분을 구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n이 0일 때는 직류 성분, n이 1일 때는 기본파 성분, n이 2일 때는 제2고조파 성분을 구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dt. 역시 우리가 후리의 급수 부분에서 많이 살펴본 수식입니다. 메시지 신호를 정연파로 가정하고 우리가 스펙트럼을 해석해보는 과정인 것입니다. 물론 이러한 여러분들이 수학적인 전개 과정은 여러분들이 안 보고 이러한 수학적인 전개를 해야 된다는 것은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이해만 하시면 되는 것입니다. 다음 슬라이드에서 구체화하도록 해보겠습니다. 와이드밴드 FM에 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와이드밴드 FM 신호의 스펙트럼입니다. 앞에 슬라이드 수식에서 2파이 FMT를 X로 치환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단순한 변수 치환인 것입니다. 후리의 급수의 계수 Cn은 2파이분의 1의 인테그럴 마이너스 파이에서 파이, 마이너스 2분의 t0에서 2분의 t0 똑같은 표현입니다. 주기함수인 경우에 한 주기, 마이너스 180도에서 플러스 180도 한 주기를 표현하는 방법인 것입니다. exponential j 베타 sin x 마이너스 nx dx로 표현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함수의 형태는 베셀이라는 사람이 연구를 한 함수입니다. 따라서 베셀은 이러한 형태의 함수를 제1종 n차 베셀 함수라고 하는 것입니다. x에 관해서 적분하기 때문에 이 함수는 n과 베타에 관한 함수가 될 것입니다. 따라서 제1종 n차 베셀 함수의 표현은 jn 베타로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JN 베타 값은 베셀이라는 사람이 계산을 했습니다. 여러분들 공학책 보시면 베셀 함수표가 나올 것입니다. 구체적인 계산값 여러분들이 확인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exponential j 베타 sin 2파이 fmt 이 항의 해석이 어렵기 때문에 이 항을 해석하기 위해서 우리가 베셀 펑션을 이용한 것입니다. 따라서 cn 대신에 jn 베타를 대입한 것입니다. 포리의 급수의 개수의 표현. 다시 FM 신호로 되돌아가도록 하겠습니다. SFMT는 A 리얼 exponential j2파이 fct. 메시지 신호를 우리가 정연파로 가정했을 때의 값 exponential j 베타 sin 2파이 fmt가 들어갈 부분에 우변을 대입한 것입니다. 우변을 대입해서 정리하면 A에 시그마 n은 이코로 마이너스 무한대에서 무한대 jn 베타 exponential j2파이 fct와 exponential j2파이 n fmt의 리얼 실수분만 취하면 코사인으로 바뀔 것입니다. 코사인 2파이 fct 또 코사인 2파이 n fmt exponential j 2파이 n fmt의 실수부에 해당하는 부분입니다. 베셀 펑션을 이용해서 광대역 FM 신호의 스펙트럼을 우리가 표현한 것이 되는 것입니다. 이 경우에 주파수 성분은 n이 0일 때는 반성파 FC 주파수와 동일한 FC 성분, n이 1일 때는 FC 플러스 1FM 성분, n이 2일 때는 FC 플러스 2FM 성분. 우리가 강대역 FM 신호인 경우에 물론 메시지 신호를 정연파로 가정하였지만 스펙트럼을 해석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다음 슬라이드에서 구체적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와이드밴드 FM 신호의 스펙트럼 계속 해석하고 있는 것입니다. FM 신호를 우리가 베셀 펑션을 이용해서 이렇게 표현할 수 있었습니다. 물론 이 경우에 메시지 신호를 정연파로 가정한 경우인 것입니다. 따라서 이러한 부분을 살펴보면 우변 전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n이 0일 때, n이 1일 때, n이 2일 때 전개하는 것입니다. 또는 n이 마이너스 1일 때, 마이너스 2일 때, n이 0일 때 j0 베타가 되는 것입니다. 코사인 2파이 fct, n이 0입니다. n이 1일 때는 j1 베타 코사인 2파이 fc 플러스 fmt가 되는 것입니다. n이 마이너스 1일 때 j-1 베타 베셀 펑션입니다. 코사인 2파이 fc 마이너스 n fm인데 fc 마이너스 n이 마이너스 1이기 때문에 fc 마이너스 fmt가 되는 것입니다. 다음에 n이 2일 때, n이 마이너스 2일 때 무한대까지 계속 지속될 것입니다. 베셀 펑션의 특징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만약에 jn 베타에서 n이 짝수이면 jn 베타와 j-n 베타는 같은 것입니다. 우대칭인 것입니다. 만약에 n이 홀수이면 jn 베타는 j-n 베타와 같다는 것입니다. 베셀 펑션 해석에 의해서 유도된 결과입니다. 스펙트럼을 그림으로 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FC 성분입니다. 정연파이기 때문에 단일 주파수 성분 FC 성분이 있는데 크기는 주파수 성분의 크기는 J0 베타인 것입니다. FC 성분인데 크기는 J0 베타인 것입니다. FC 플러스 FM, FM만큼 증가한 것입니다. FC 플러스 FM 성분인데 크기는 J1 베타인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FC-FM 성분인데 크기는 J-1 베타인 것입니다. n이 기수인 경우에, 홀수인 경우에 J1 베타와 J-1 베타는 서로 기대칭, 즉 마이너스 데이터가 되는 것입니다. n이 짝수이면 우대칭이 되는 것입니다. 모두 다 플러스인 것입니다. FC 플러스 2FM 성분은 J2 베타, FC-2FM 성분은 J-2 베타. n이 짝수이기 때문에 J2 베타와 J-2 베타는 같은 값이 되는 것입니다. 스펙트럼이 무한대까지 계속 지속될 것입니다.
물론 베셀 펑션에서 n, jn 베타에서 n 값이 크면 커질수록 그 값은 작아지는 것입니다. 따라서 무한대까지 스펙트럼이 존재하지만 우리는 일정 부분까지만 고려하는 것으로 다음 슬라이드에서 대역폭을 정의할 것입니다. 지금까지 살펴본 내용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광대역 FM 신호인 경우에 스펙트럼은 무변조 반송파와 FC 성분인 것입니다. 또 무한계의 측대파로 구성된다. 무한대의 측대파로 구성되는 것입니다. n이 마이너스 무한대에서 무한대까지 변하기 때문에 무한계의 측대파로 구성되는 것입니다. 각 측대파의 간격은 FM입니다. FC 플러스 FM, FC 플러스 EFM, FC 마이너스 EFM, FC 마이너스 EFM, 간격은 FM이 되는 것입니다. 기수차 측대파는 즉 J1 베타와 J-1 베타, FC 플러스 FM 성분, FC 마이너스 FM 성분입니다. 기수파 측대파는 여기 이상이라는 것입니다. 하나가 플러스이면 하나는 마이너스 데이터가 되는 것입니다. 우수차 측대파는 동이상이다. n이 짝수인 경우에 베셀 펑션의 특징인 것입니다. 우대칭, 즉 다시 말하면 둘 다 플러스 데이터, 둘 다 의상이 같은 경우입니다. 물론 각각의 측대파의 크기는 JN 베타에 비례한다는 것입니다. 크기는 J0 베타, J1, J2, J3. 그렇지만 n 값이 커질수록 그 크기는 0에 가까워지는 것입니다. 우리가 일정 부분을 밴드입수로 정의할 수 있다는 의미가 되는 것입니다. 시그니피컨 컴포넌트를 정의하면 무한계의 측대파로부터 우리가 의미 있는 유한계의 측대파만을 고려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우리가 와이드밴드 FM 신호의 스펙트럼에 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그 내용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FM 변조된 신호는 반송파 성분, 즉 FC 성분과 무한대의 측파대 스펙트럼이 존재한다는 것입니다. n이 마이너스 무한대에서 무한대이기 때문에 FC 성분과 FC 플러스 FM, FC 마이너스 FM, FC 플러스 EFM, FC 마이너스 EFM 등 무한대의 측파대 스펙트럼이 존재한다는 것입니다. 물론 각 스펙트럼의 크기는 베셀 펑션에 비례하는 것입니다. JN 베타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메시지 신호를, 즉 기저대역 신호를 MT를 정연파로 가정한 경우입니다. 만약에 AM 변조했다면 측파대는 2개만 존재하는 것입니다. 물론 대역폭은 2배 증가할 것입니다. 신호 대역폭 FM의 2배로 증가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강대역 FM 변조하면 반송파 주파수, 즉 FC를 중심으로 무한대까지 스펙트럼이 존재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JN 베타가 만약에 0이 아닌 한 절대적인 대역폭은 무한대가 되는 것입니다. 대역폭이 무한대인 신호를 우리가 전송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물론 JN 베타에서 n 값이 커질수록 크기는 감소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n이 크다고 한다면, 충분히 크다고 한다면 JN 베타는 굉장히 작은 값이기 때문에 에너지가 굉장히 작다는 것입니다. 신호의 에너지가 작다는 것은 무시가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유한한 개수의 측파대만을 고려할 것입니다. 절대적인 대역폭은 무한대이지만 FM 신호에서의 실용적인 대역폭은 유한하다는 것입니다. FM 신호의 근사 대역폭에 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FM 신호의 대역폭은 무한대입니다. 무한대를 유한하게 근사시키는 부분인 것입니다. 칼슨의 법칙을 적용하도록 하겠습니다. 광대역 FM 신호에서의 대역폭은 ENB로 정의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기서 B는 신호의 대역폭입니다. N은 측파대의 개수입니다. 측파대의 개수가 한 개인 경우, 즉 FC 반송파 주파수 성분이 있고 FC 플러스 FM 성분, FC 마이너스 FM 성분, 측파대가 한 개인 경우에 대역폭은 FM, EFM, 즉 신호 대역폭의 2배로 증가하는 것입니다. 측파대의 개수가 n개면 n을 곱해주면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강대역 FM 신호에서의 밴드 입수는 ENB로 표현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기서 칼슨이 제안한 것은 n을 몇 개로 해야지 전체 전력의 99% 이상을 차지하는가라는 문제인 것입니다. 측파대의 개수, 물론 n은 마이너스 무한대에서 무한대까지인데 유한하게 바꾸려면 n을 일정한 값으로 정해야 되는데 그 정하는 값이 전체 신호 전력의 99% 이상만 차지하면 나머지 1% 부분은 무시해도 좋다라는 것입니다. 그러한 조건이 칼슨이 제안한 바에 의하면 측파대의 개수 n은 변조지수보다 하나는 커야 된다는 것입니다. 만약에 측파대의 개수가 변조지수보다 1만큼 더 크다고 한다면, 가정한다고 하면 그 신호 전력은 항상 99% 이상이 된다는 것입니다. 실험 결과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변조지수가 1인 경우에 n이 2이면 2개의 측파대만 고려하면 전체 신호 전력의 99.93%가 된다는 것입니다. 물론 측파대는 무한대까지 존재하지만 그러한 신호 전력의 크기를 무시해도 0.07%뿐이 안 된다는 것입니다. 베타가 5인 경우 n을 6으로 하면 신호 전력은 측파대 6개만 고려하면 신호 전력은 99% 이상이 된다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베타가 10인 경우 하나 더 큰 값 n이 11개, 즉 측파대를 11개까지만 고려하면 에너지 전력의 신호 전력의 99% 이상이 된다는 것입니다. 밴드 입수 다시 표현하도록 하겠습니다. 밴드 입수는 ENB입니다. n이 베타 플러스 1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전개하겠습니다. E 베타 B 플러스 B가 되는 것입니다. 베타 B. 베타는 B분의 델타 F에서 베타 B는 델타 F로 표현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기서 델타 F는 최대 주파수 편이, 물론 주파수는 메시지 신호에 비례하는데 최대 주파수 편의는 메시지 신호의 최대 값을 곱했을 경우 KF는 비례상수인 것입니다. 최대 주파수 편의가 되는 것입니다. 변조지수 베타는 B분의 델타 F. 칼슨의 법칙에 의해서 밴드 입수는 ENB로 표현되는데 N값은 베타 플러스 1이면 전체 신호 전력의 99% 이상을 차지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무한대의 대역폭을 N개의 대역폭을 갖는 광대역 FM 신호로 근사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상업용 FM 방송에 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상업용 FM 방송에서 기저대역 신호의 대역은 30Hz에서 15kHz로 설정하고 있는 것입니다. 음악 방송을 주로 하기 때문에 음질을 고려해서 비교적 높은 주파수 성분까지 전송하고 있는 것입니다. 상업용 FM 방송에서 최대 주파수 편의는 75kHz로 제한하고 있습니다. 변조지수를 구해보면 변조지수 베타는 신호의 대역폭분의 최대 주파수 편의, 따라서 신호의 대역폭 15kHz 분의 최대 주파수 편의 75kHz를 하면 상업용 FM 방송에서의 변조지수는 약 5가 되는 것입니다. 상업용 FM 방송에서 방송국 하나당 할당되는 주파수 대역은 200kHz인 것입니다. 왜 200kHz가 할당되는지 계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FM 변조된 신호의 대역폭을 칼슨의 법칙으로부터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FM 변조된 신호의 밴드 입수는 E 곱하기 델타 F 최대 주파수 편의가 75kHz입니다. 신호의 대역폭 15kHz입니다. 계산하면 180kHz, 가드밴드 20kHz 더해서 방송국 하나당 200kHz를 할당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AM 변조에서는 기저대역 신호의 대역폭을 4kHz로 설정하였습니다. 따라서 더블 사이드 밴드 방식으로 변조하면 8kHz, 밴드 입수가 2배로 늘어나고 가드밴드 2kHz를 더해서 AM 방송의 경우에는 방송국 하나당 할당되는 주파수 대역이 10kHz로 계산되었던 것입니다. FM 방송에서는 기저대역 신호의 대역을 굉장히 넓게 설정한 것입니다. 15kHz까지 전송할 수 있기 때문에 AM보다도 더 생생한 원음을
전송할 수 있는 것입니다. 예제 문제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메시지 신호가 문제에서 주어져 있습니다. 주파수가 50kHz인 정연파 신호를 메시지 신호로 가정한 것입니다. 반송파의 주파수는 100MHz로 주어져 있습니다. FM 변조하는 경우를 문제에서 설정하였습니다. 최대 주파수 편의는 500kHz로 주어져 있습니다. FM 신호의 대역폭과 변조 지수를 구하는 문제인 것입니다. 칼슨의 법칙으로부터 밴드 입수 구할 수 있는 것입니다. FM 변조된 신호의 밴드 입수는 2베타 플러스 1B 또는 2델타 F 플러스 FM으로 표현할 수 있는 것입니다. 2. 최대 주파수 편이 문제에서 500kHz 주어진 것입니다. 신호의 대역폭 B, B는 FM 정연파의 경우에 50kHz 주어진 것입니다. 따라서 FM 신호의 밴드 입수는 1100kHz가 되는 것입니다. 변조지수 베타는 신호의 대역폭분의 최대 주파수 편의로 계산되는 것입니다. 전송하고자 하는 신호의 대역폭은 50kHz인 것입니다. 50분의 최대 주파수 편이 500kHz, 즉 베타는 10이 되는 것입니다. 예제 5의 5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문제에서 FM 변조된 신호가 수식으로 주어져 있습니다. 100은 진폭인 것입니다. 진폭은 FM 변조에서 의미 없는 값입니다. 항상 일정한 값일 것입니다. 코사인 2파이 FCT, 반송파의 주파수가 10의 8승 Hz, 즉 100MHz로 주어진 것입니다. 이 부분이 KF 인테그럴 MTDT에 해당하는 부분, 즉 메시지 신호에 해당하는 부분입니다. FM 신호 다시 수학적 표현 다시 한번 써보도록 하겠습니다. A 코사인 2파이 FCT, FC는 100MHz 플러스 KF 인테그럴 MTDT. 메시지 신호를 적분한 것이 사인 함수가 되었습니다. 그렇다는 얘기는 메시지 신호 역시 정연파, 즉 코사인 함수라는 것입니다. 주파수는 변하지 않는 것입니다. 적분한다고 해서 주파수가 변하는 것은 아닌 것입니다. 주파수는 10의 4승, 메시지 신호의 주파수는 10의 4승 Hz이다가 정답인 것입니다. 이전 슬라이드에서 우리가 풀어봤던 예제와 관련된 부분입니다. 예제에서 FM 변조된 신호의 파형이 주어진 것입니다. 이로부터 순시 주파수, 즉 시간에 따라서 변하는 주파수를 구하는 문제입니다. 순시 주파수는 각도의 미분이다 라고 여러분들이 앞에서 우리가 많이 살펴본 내용입니다. 2파이분의 1의 각도의 미분은 주파수다. 주파수의 적분은 각도이다. 매우 중요한 사항인 것입니다. 따라서 각도 부분을 미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미분하면 첫 번째 항 미분하면 2파이 10의 8승이 되는 것입니다. t는 없어지는 것입니다. 따라서 2파이로 나눠주면 2파이 없어지고 10의 8승만 남는 것입니다. 플러스 물론 10의 8승은 반송파 주파수인 것입니다. 반송파 주파수를 중심으로 주파수가 메시지 신호에 비례해서 변한다는 의미가 될 것입니다. 두 번째 항 미분하는 것입니다. 2파이분의 1에 dt분의 d의 두 번째 항 5 사인 2파이 10의 4승 t가 되는 것입니다. 10의 8승 그대로 내려왔습니다. 미분하면 2파이 곱하기 10의 4승이 사인 밖으로 나오는 것입니다. 2파이 없애주고 5 곱하기 10의 4승만 남을 것입니다. 사인은 코사인으로 미분하면 코사인으로 변하는 것입니다. 코사인 2파이 곱하기 10의 4승 t가 되는 것입니다. FC가 되는 것입니다. 100MHz가 곧 반송파의 주파수가 될 것입니다. 이 부분이 보내고자 하는 메시지 신호에 따라서 비례하는 순시 주파수 성분이 될 것입니다. 최대 주파수 편의 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최대 주파수 편의는 FC를 중심으로 보내고자 하는 신호에 따라서 주파수가 변화하는데 최대로 변할 수 있는 값은 코사인 함수가 플러스 1일 때인 것입니다. 코사인 함수가 플러스 1일 때 5 곱하기 10의 4승 50kHz가 되는 것입니다. 최대 주파수 편의는 50kHz. 신호의 대역폭 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밴드 입수 FM 변조된 신호의 밴드 입수는 2 델타 F 플러스 FM 2 곱하기 델타 F 최대 주파수 편의 50kHz. 신호의 주파수, 신호의 대역폭
10의 4승 Hz, 10kHz가 되는 것입니다. 계산하면 FM 변조된 신호의 대역폭은 120kHz가 되는 것입니다. FM 변조의 특성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진폭 변조에서는 변조된 신호의 대역폭을 변화할 수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인위적으로 변화시킬 수 없는 것입니다. 진폭 변조에서는 신호의 대역폭의 2배로 대역폭이 변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각 변조, FM 변조나 PM 변조에서는 파라미터를 조절함으로 인해서 변조된 신호의 대역폭을 변화시킬 수 있다는 것입니다. FM 변조인 경우에 최대 주파수 편의, 우리 보통 75kHz로 제한하고 있습니다. 최대 주파수 편의를 크게 한다든가 아니면 KF 값을 더 크게 한다고 한다면 FM 변조된 신호의 대역폭은 더 넓어질 것입니다. 즉 다시 말하면 델타 F나 KF라는 파라미터에 따라서 FM 신호의 대역폭을 조절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진폭 변조에서는 변조된 신호의 대역폭은 불변, 변화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전송 신호의 2배가 항상 되는 것입니다. FM 변조 신호에서는 메시지 신호의 크기에 비례해서 주파수가 변화하지만 그 신호의 대역폭은 델타 F 또는 KF를 변화시킴으로써 변화시킬 수 있다는 것입니다. 각 변조 시스템에서 의상 변조나 FM 변조 모두에 해당하는 부분입니다. SNR 값은 대역폭의 제곱에 비례한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SNR은 Signal to Noise Ratio인 것입니다. 신호 전력 대 잡음 전력의 비. 많이 쓰는 용어입니다. 꼭 알아두셔야 할 것입니다. 물론 우리가 앞에서 1장에서 살펴본 내용입니다. 잡음 전력분의 신호 전력이 되는 것입니다. 값은 클수록 좋은 것입니다. SNL 값, 즉 통신 품질은 대역폭의 제곱에 비례한다는 것입니다. 밴드위스 신호의 대역폭을 넓게 할수록 SNL 값 좋아지는 것입니다. 통신 품질이 좋아지는 것입니다. 즉 노이즈에 강건하다라는 것입니다. 어느 정도 노이즈가 들어와도 시그널 신호 전력이 크기 때문에 그 노이즈의 영향을 덜 받는다는 것입니다. 대역폭의 제곱에 비례한다. 그렇다고 해서 SNL 값을 높이기 위해서 통신 품질을 높이기 위해서 대역폭을 마구 늘릴 수는 없는 것입니다. 대역폭의 제곱에 비례하지만 대역폭을 늘린다는 것은 신호 대역폭을 늘린다는 것과 마찬가지인 것입니다. 방송국 하나에 할당되는 대역폭은 200kHz였던 것입니다. 델타 F를 증가시키면 대역폭이 증가하고 잡음의 로버스트, 강인한 특성을 갖지만 그렇게 마음대로 대역폭을 넓힐 수는 없는 것입니다. 따라서 FM 변조에서는 그러한 대역폭과 SNR의 관계에서 적당한 선에서 설정하면 되는 것입니다. 트레이드 오프 현상인 것입니다. 대역폭을 넓히면 신호대 잡음비가 좋아지지만 그렇다고 전송한 대역폭, 신호의 대역폭을 마구 높일 수는 없다는 것입니다. FM 변조의 특성에 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FM 전송 신호의 대역폭이 넓을수록 잡음에 대한 특성은 굉장히 우수해지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광대역 FM 변조를 이용하고 있는 것입니다. 보통 우리가 FM 변조라고 한다면 협대역 FM은 아닌 것입니다. 강대역 FM 변조를 지칭하는 것입니다. 협대역 FM인 경우에는 프리퀀시 모듈레이션의 특성을 전혀 살릴 수 없는 것입니다. 진폭 변조와 동일하기 때문에 의미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는 항상 광대역 FM 변조를 FM 변조라고 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현재 상용 라디오 방송에서 사용하고 있는 방식도 광대역 FM 변조인 것입니다. 진폭 변조에 비해서 FM 변조의 또 다른 장점은 비선형 왜곡에 강인하다는 것입니다. 노이즈 등에 의해서 파형이 왜곡되는 것에 강인하다는 것입니다. 대개 노이즈는 진폭에 영향을 미치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FM 변조에서는 보내고자 하는 메시지 신호 MT에 따라서 주파수가 변화하는 것입니다. 진폭은 우리가 일정하게 유지하기 때문에 메시지 신호와 관련된 부분은 주파수인 것입니다. 따라서 메시지 신호의 왜곡 디스토션에는 강인하다는 것이 AM 변조에 비해서 FM 변조의 장점이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음악 방송은 FM 방송으로 지금 진행하고 있는 것입니다.